오늘 북런던 더비는 두 팀의 실력 차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두 팀의 선수들 간의 차이뿐만 아니라 감독 간의 차이, 전술적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전방 압박과 탈압박, 이게 오늘 경기의 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탈압박을 토트넘 쪽에서 못하면서 아스날의 전방 압박이 계속해서 성공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일단 데이터적으로 보면 이게 두 팀의 패스가 이루어진 위치를 나타낸 그래프거든요. 왼쪽이 아스날, 오른쪽이 토트넘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진영에서 대부분의 패스가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스날 진영에서는 21%, 나머지 79%는 토트넘 진영과 중앙 지역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토트넘 지역에서 볼을 가지고 있다가 앞쪽으로 패스를 건네주지 못해서 볼을 다시 빼앗기고 아스날도 토트넘 진영에서 패스를 주고받고 토트넘도 후방에서 앞으로 나가질 못하니까 본인들의 진영에서만 볼을 돌렸다는 이야기거든요. 당연히 두 팀의 볼터치 그래프를 보면 이게 토트넘의 볼터치 그래프인데요. 토트넘은 본인들의 진영에서 확실하게 볼을 많이 소유를 했고요. 아스날의 진영에서는 볼을 거의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스날은 또 반대죠. 본인들의 진영에서는 볼을 그렇게 많이 소유를 안 했고요. 반대편 진영, 토트넘 진영에서 볼을 많이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를 보면 토트넘이 다소 굴욕적인 경기를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스날에게 완전히 밀렸던 경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이 명확한 포인트를 잡고 나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은 킨스키 골키퍼가 볼을 잡을 때부터 시작이에요. 킨스키가 볼을 잡을 때 앞쪽에서 토트넘이 비수마가 중앙에 있고요. 사르와 베리발이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좌우에 배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트로사르가 포로, 스털링이 스펜스를 압박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베르츠가 드라구신이나 아치그레이 둘 중에 한 명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웨데고르가 비수마, 라이스가 사르, 파티가 베리발을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킨스키 골키퍼가 순간적으로 드라구신이나 아치그레이에게 패스를 할 때 이때 하베르츠가 한쪽을 가로막으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하베르츠가 드라구신에게 붙으면 스털링이 아치그레이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뒤에 있었던 팀버가 스펜스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요. 이때 살리바가 손흥민을 막으면서 솔랑키, 클루셉스키를 마갈량이스와 스켈리가 1대1로 압박하는 이러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하베르츠가 이렇게 드라구신을 압박하다가 어떤 형태를 만드냐면 아무래도 이 오른쪽 라인이 아스날의 주된 공격 루트거든요. 그리고 왼쪽에서 루이스 스켈리가 올라와서 압박을 하는 것보다 당연히 살리바가 올라와서 압박을 하는 게 더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하베르츠가 의도적으로 약간 드라구신 쪽을 가로막으면서 킨스키 골키퍼를 이쪽에서 방해를 해요. 한쪽 측면을 막아버리죠. 그러면 킨스키 골키퍼가 어쩔 수 없이 아치그레이, 스펜스, 비수마 요 공간으로 패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아스날이 달려들면서 여기서 압박을 성공을 시키는 거죠. 혹은 뭐 손흥민이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에게 패스가 갔을 때 살리바가 워낙에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가 갔을 때도 여기서 계속 끊겨요. 그래서 킨스키가 여기서 당황을 하면서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우물쭈물하다가 하베르츠가 달려와서 킨스키 골키퍼를 위협하는 장면도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킨스키 골키퍼가 가장 뒤에 있고요. 이때 하베르츠가 드라구신 그리고 스털링이 아치그레이를 압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스펜스를 뒤쪽에서 팀버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압박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치그레이가 줄 곳이 없으니까 킨스키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 킨스키가 볼을 잡고 돌아섰을 때 하베르츠가 드라구신을 압박하다가 순간적으로 가운데로 들어오죠. 그러면서 이 공간을 확실히 막아버려요. 근데 앞쪽에서 토트넘의 모든 선수들이 1대1로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킨스키 골키퍼가 앞에 있는 비수마에게 줬을 때 비수마가 여유가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볼을 잡자마자 비수마가 옆에 있는 스펜스에게 패스를 줍니다. 근데 스펜스도 잡혀 있으니까 공간이 순간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뒤를 돌아서지 못하고 바로 백패스를 해요. 뒤쪽에 아치그레이가 있었거든요. 화면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아치그레이가 뒤쪽에서 볼을 받아줍니다. 근데 아치그레이가 볼을 받았을 때도 이미 스털링이 아치그레이를 압박을 하고 있었다 보니까 여기서 아치그레이도 볼을 잡았을 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도 보면 아치그레이가 볼을 가지고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측면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스펜스가 도와준다고 또 측면으로 가요. 그 순간 이미 아스날은 한쪽 측면을 막아 세우면서 토트넘의 선수들을 측면으로 몰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기서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앞쪽에서 아치그레이, 스펜스, 비수마, 베리발, 여기에 하베르츠가 드라구신을 압박하다가 킨스키를 압박하러 왔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 완전히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결국에는 비수마가 볼을 받아주다가 여기서 또 등을 돌리지 못하고 웨데고르가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완전히 점점 더 공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볼을 소유하다가 측면에서 비수마가 컨트롤 미스를 하면서 스로인을 내주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런 똑같은 장면이 계속 반복이에요.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장면도 보면 킨스키가 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앞쪽을 보면 하베르츠가 드라구신, 스털링이 아치그레이, 팀버가 스펜스 올라오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비수마, 사르, 그리고 베리발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죠. 반대편에는 이제 포로가 압박을 당하고 클루셉스키, 솔랑키도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반대편에 안 보이지만 살리바와 손흥민도 여기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킨스키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우물쭈물합니다. 이때 왼쪽에 있었던 하베르츠가 이 공간을 가로막으면서 달려오죠. 그러니까 하베르츠가 달려올 때 킨스키가 하베르츠의 압박을 받는데 줄 수 있는 공간을 순간적으로 못 찾았어요. 모든 선수가 1대1로 대응이 되어 있었거든요. 여기서도 팀버가 올라오면서 압박을 하고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래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하베르츠의 태클에 볼을 빼앗길 뻔합니다. 물론 여기서 하베르츠가 태클을 한 이후에 볼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면서 다시 킨스키 골키퍼가 몸을 날려서 이 볼을 결국엔 막아내는 장면이 나오긴 했는데 이 장면도 아주 위험한 장면이었었죠. 그리고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킨스키가 볼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 킨스키가 영입이 된 다음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죠. 센터백 사이로 킨스키가 올라오는 거. 근데 킨스키를 직접적으로 먼저 압박을 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미 아스날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스털링이 그레이, 하베르츠가 드라구신, 앞쪽에 비수마를 웨데고르, 사르를 라이스, 그리고 오른쪽에 스펜스를 올라오고 있는 팀버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킨스키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또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에는 하베르츠가 이 공간을 가로막으면서 달려오니까 드라구신에겐 줄 수가 없고 줄 수 있는 공간에 앞쪽에는 비수마도 압박을 당하고 있고 사르도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아치그레이도 사실은 압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킨스키가 압박을 당할 때 아슬아슬하게 스펜스에게 패스를 건네주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스펜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팀버가 올라오면서 스펜스를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킨스키가 패스를 보내줬을 때 스펜스가 볼을 잡는 순간 팀버가 올라와서 이 볼을 끊어냅니다. 킨스키가 올라와 있는데 팀버가 올라오면서 스펜스의 볼을 빼앗아 버리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어요. 물론 여기서 팀버가 또 터치가 잘못되면서 볼이 베리발 쪽으로 튀면서 제대로 공격이 안 되긴 했지만 이 장면도 확실히 토트넘이 모든 선수가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킨스키 골키퍼를 하베르츠가 순간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킨스키가 당황하면서 실수가 나오는 이런 장면을 또 유도를 해낸 거죠. 이 장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장면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베르츠가 드라구신, 스털링이 아치그레이, 팀버가 스펜스, 그리고 뒤쪽에서 베리발이 내려올 때도 토마스 파티가 달려드는 거고요. 그러니까 또다시 킨스키가 당황하다가 하베르츠가 달려오는 걸 보고 이 공간이 완전히 막히죠. 그래서 결국에는 킨스키가 줄 곳이 없으니까 결국엔 당황하다가 그냥 반대로 뻥 찹니다.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킨스키가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줬을 때 이 패스가 일단 당황하면서, 그러니까 하베르츠의 압박을 당했기 때문에 정확한 패스가 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패스가 약간 불안정하게 스펜스에게 넘어갈 때 스펜스가 볼을 잡는 순간 이미 팀버, 그리고 아치그레이를 스털링, 하베르츠도 달려오면서 이 공간을 막아주고요. 앞쪽에 모든 선수가 1대1로 또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공간에서 또다시 아스날이 가로막혀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 줄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이 아르테타 감독이 킨스키 골키퍼를 활용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앞선 두 경기에서 계속 빌드업을 하니까 킨스키가 패스할 수 있는 공간을 가로막아 버려서 킨스키가 좀 당황하게 만드는, 그리고 킨스키를 압박할 때 자연스럽게 하베르츠가 킨스키 쪽으로 달려오면서 그쪽을 방해하는 이런 컨셉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경기가 끝난 인터뷰에서 전반전 내내 우리가 아스날에게 너무 쉽게 주도권을 내줬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에 완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막힌 거예요. 킨스키를 또 압박을 하고 하베르츠가,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달려나오면서 한 명씩 다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또 킨스키가 당황을 하다가 결국에는 공간이 없는 아치그레이에게 주고요. 아치그레이가 볼을 잡았을 때 이미 압박을 모두 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이번엔 아치그레이가 볼을 가지고 있다가 앞쪽에 있는 스펜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는데 여기서도 이미 등을 지고 있는 상태, 앞을 바라보고 있지 못한 상태로 볼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도 또다시 측면에서 아스날에게 둘러싸이면서 결국에는 이 공간에서 나아가지 못하고 볼을 빼앗기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0분 내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아스날 입장에서는 이 토트넘의 빌드업을 공략해온 게 완벽했었고, 반대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90분 내내 똑같은 패턴에 당한 게 굉장히 굴욕적인 그런 경기였거든요. 그리고 킨스키 골키퍼가 일단은 첫 번째 타겟이고 두 번째 타겟은 아치그레이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드라구신 쪽에서 빌드업이 나가는 것보다는 아치그레이 쪽에서 빌드업이 나갈 때가 많잖아요, 비교적.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아르테타 감독이 한 건데 어떤 거냐면요, 빌드업을 할 때 킨스키 골키퍼가 볼을 잡는 순간 일단 하베르츠가 드라구신이나 아치그레이 둘 중에 한 명을 압박을 해요. 근데 아까처럼 드라구신 쪽이 붙는 거죠. 근데 여기서 스털링이 무작정 그레이 쪽을 압박해버리면 스펜스가 비게 됩니다. 그리고 스펜스를 향해서 팀버가 올라와 버리면 손흥민이 아무래도 가장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최고의 선수니까 이 공간을 내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팀버가 올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스털링이 아치그레이를 무리하게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스펜스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치그레이 쪽으로 패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킨스키와 아치그레이가 패스를 주고받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토트넘이 의도하는 바는 아치그레이가 그러면 이제는 패스를 줘야 되잖아요, 앞쪽으로. 이때 모든 선수를 앞쪽에서 이제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아치그레이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우물쭈물하다가 안쪽으로 주는 순간 이 안쪽에서 볼을 빼앗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재밌는 게 모든 선수를 다 압박해도 아치그레이를 그냥 놔두고 아치그레이가 패스를 보내주길 기다렸다가 압박을 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털링이 무작정 아치그레이를 압박하러 가면 아치그레이가 또 워낙에 유연한 선수고 원래 미드필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압박이 잘 되니까 무리하게 압박을 아치그레이 쪽에서는 안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스털링이 스펜스를 압박을 하고 있고요, 하베르츠가 드라구신, 앞쪽에 비수마를 웨데고르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뒤쪽에서 이제 사르도 라이스의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선수를 압박해도 필드 플레이어 중에 아치그레이는 그렇게 크게 압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가 측면으로 갔을 때 스털링이 달라붙으면서 여기서부터 압박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모든 선수가 한 명 한 명씩 붙잡혀 있으니까 여기서 탈압박이 안 되면 우리가 볼을 빼앗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치그레이는 탈압박 능력이 좋으니까 약간 가만히 놔두다가 그 다음부터 압박을 하는 거죠. 요 다음 장면을 보면 또 똑같습니다. 스털링이 스펜스를 압박을 하고 있어요. 이때 웨데고르가 보통 이 압박의 방향을 정할 때가 많은데 스털링에게 붙어 있어라 라고 손짓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왜냐면 괜히 스털링이 앞으로 달려나갔다가 스펜스 쪽이 비게 되는 이런 장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웨데고르가 스털링에게 스펜스에게 붙어 있어라 라는 지시를 하고 파티가 비수마, 그리고 이번에는 웨데고르가 베리바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치그레이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패스 루트가 없죠. 그리고 이때 베리발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베리발이 이 장면에서는 웨데고르가 약간 따라가는 게 뒤쪽에서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베리발이 볼을 받아서 돌아설 수 있는 여유가 잠깐 생겼습니다. 그래서 웨데고르가 이렇게 따라갔을 때 그래도 베리발이 한 바퀴 돌아서면서 탈압박을 어느 정도 시도를 해요. 근데 이제 돌아섰을 때 또다시 줄 수 있는 공간이 아무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끌고 무리하게 올라가다가 토마스 파티에게 가로막히면서 여기서 베리발이 어설프게 드리블을 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속 이게 반복인 거예요.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스털링이 스펜스를 압박하고 있지만 아치그레이를 향해서 달려나가진 않아요. 하베르츠는 드라구신만 압박하고 있고 웨데고르는 비스마, 라이스는 사르, 토마스 파티는 베리발, 명확하게 모든 선수를 압박하고 있죠. 아치그레이만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츠그레이가 패스에 축인 것을 이미 모든 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쓰는 건데, 여기서 아츠그레이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다시 압박을 당하고 있는 스펜스에게 줍니다. 그러면 스펜스는 여기서도 또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베리발에게 줘요. 그리고 결국에는 베리발이 압박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토마스 파티의 강한 압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볼을 빼앗기는 장면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팀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아스날의 이러한 1대1 압박에 모든 선수가 다 사로잡히면서 선수의 개인 능력으로 탈압박을 하지 않는 이상 아스날의 압박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점을 할 때 이런 장면에서 실점을 했습니다. 똑같아요. 스털링이 스펜스, 웨데고르가 비수마, 하베르츠가 드라구신입니다. 아츠그레이는 압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츠그레이가 서 있다가 약간 시간을 끌다가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스털링이 압박하고 있는 스펜스에게 줍니다. 그럼 스펜스는 곧바로 볼을 받자마자 압박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압박을 당할 때 또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가운데에 있는 비수마에게 줘요. 근데 비수마가 이미 토마스 파티의 압박을 당하고 있었다 보니까 볼을 받는 순간 압박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압박을 당할 때 순간적으로 비수마가 1대1로 탈압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탈압박을 할 때 토마스 파티에게 볼을 빼앗겨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볼을 빼앗기자마자 당연히 아스날에 역습 찬스가 만들어지고요. 역습 찬스가 나올 때 트로사르가 이 뒷공간으로 뛰는 거죠. 다른 각도로 보면 이 장면에서 볼을 빼앗자마자 트로사르가 뒤로 뛰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토트넘의 오른쪽 측면 공간이 무너졌었고, 이 공간이 무너지면서 트로사르가 측면으로 볼을 끌고 올라가서 슈팅, 그리고 이 장면에서 트로사르의 슈팅에 킨스키 쿠퍼가 약간은 이제 바운드가 되는 볼이었기 때문에 선방에 약간은 미스가 나오면서 좀 손쉽게 실점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리고 반대로 토트넘이 압박하고 아스날이 탈압박을 할 때, 이럴 때 보면 이 수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정말 체계적이지 못한 압박과 체계적인 탈압박이 보여요. 여기서 아까랑 이제 반대로 토트넘이 이번에는 모든 선수를 1대1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스날이 백패스를 하니까 솔랑키가 의도적으로 이 공간을 가로막으면서 라야 골키퍼를 압박을 해요. 아까 하베르츠가 하던 거죠. 그래서 솔랑키가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라야 골키퍼의 한쪽 공간을 막아버립니다. 근데 이때 여기서 앞쪽에 있는 쿨루셉스키가 토마스 파티를 따라가다가 어떤 동작을 하냐면 솔랑키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마갈량이스가 약간 측면으로 나오거든요. 그 순간 쿨루셉스키가 마갈량이스를 따라가야 될지 본인의 앞에 있는 토마스 파티를 따라가야 될지 순간적으로 머뭇거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뭇거리는 순간 토마스 파티가 내려가면서 라야의 패스를 받아줘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토마스 파티가 내려갔을 때 쿨루셉스키가 마갈량이스 쪽으로 달려가다가 역동작에 걸려서 토마스 파티 쪽에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이미 아까 이제 아스날은 킨스키 쿠퍼를 압박할 때 어떻게든 킨스키 쿠퍼가 줄 수 있는 공간의 루트를 모두 다 막아버리니까 여기서 당황을 하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앞에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토트넘 같은 경우는 아스날을 압박할 때 아스날의 선수들을 누구를 압박해야 될지 몰라서 순간적으로 여기서부터 구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토마스 파티가 볼을 잡아서 반대편에 있는 살리바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리고 이때도 손흥민 선수가 토마스 파티를 압박을 하러 오다가 살리바에게 패스가 가니까 이번엔 살리바 쪽으로 가요. 근데 그러면 팀버가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리바가 편안하게 손흥민이 달려나오면 팀버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 너무나 수월하게 손흥민은 달려가고 있고 팀버 쪽이 비니까 살리바는 팀버에게, 그리고 팀버가 볼을 잡으니까 이번에는 뒤쪽에 있었던 메디슨이 달려나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팀버가 순간적으로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이 살리바에게 달려갔다가 다시 팀버에게 열심히 달려가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손흥민이 열심히 달려가서 팀버를 2대1 상황이지만 가로막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팀버가 다시 살리바에게 백패스를 합니다. 이번엔 살리바가 다시 비니까. 그러면 손흥민이 또다시 살리바에게 달려든다고 달려가면 살리바가 이번엔 다시 압박을 받을 때 팀버 쪽이 또 비니까 팀버에게 또 패스를 보내줍니다. 손흥민은 이렇게 되면 살리바에게 달려갔다가 팀버에게 달려갔다가 다시 살리바에게 달려가는, 볼만 따라다니는 압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으로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메디슨이 달려나오면서 이 공간을 압박해요. 팀버 쪽을.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서는 메디슨이 팀버를 압박하러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순간 요 공간이 이제는 비는 거잖아요. 메디슨이 압박하고 있었던 요 공간. 그러면 아스날이 또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볼을 잡았을 때 메디슨이 가로막으니까 한 번 뒤로 다시 갑니다. 뒤로 다시 가서 살리바 쪽으로 일단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메디슨이 올라왔기 때문에 메디슨이 올라온 뒷공간이 비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용해서 살리바에게 패스를 했다가 살리바가 볼을 받자마자 토트넘의 선수들이 달려 나올 때 끌어당긴 다음에 메디슨이 비워둔 뒤쪽 공간으로 패스. 너무나 편해집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이번에는 올라가 버리니까 베리발이 메디슨이 비워둔 공간과 본인이 원래 압박하고 있었던 선수 둘 중에 하나를 압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여기서도 패스가 들어가니까 베리발이 뒤늦게 이 공간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러면 또 그런대로 베리발이 달려가는 순간 베리발이 원래 막고 있었던 요 공간이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뒤에서 앞으로, 앞에서 가운데로 탈압박이 편안하게 됩니다. 한 명씩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가운데에서 볼을 편안하게 가져가면서 유유히 탈압박이 돼요. 그리고 이 탈압박이 되면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앞쪽에 모든 선수가 쏠려 있으니까 공격적으로 패스가 넘어가면 이 공간이 아스날의 공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편안하게 아스날이 공격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 넓은 공간으로. 지금 나온 아스날의 탈압박과 토트넘의 탈압박은 정말 천지 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계속 이런 장면 나옵니다. 이 장면 보시면 살리바가 볼을 잡을 때 손흥민이 또 팀버를 놔두고 살리바를 압박해요. 그러면 이게 손흥민이 살리바를 압박하면 뒤쪽에 누군가가 팀버를 압박한다. 이 약속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손흥민이 올라왔을 때 아스날은 가운데를 거쳐서 팀버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팀버가 편안하게 볼을 잡죠? 그러면 팀버가 또 편안하게 볼을 잡는다고 뒤쪽에 있던 선수가 달려나와요. 그 뒤늦게. 그럼 달려나올 때 앞쪽에서 달려나가는 선수가 또 있는 거죠. 그러면 팀버를 압박하겠다고 달려나오다가 뒤쪽으로 빠지는 선수를 놓치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또 토트넘의 뒷공간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편안하게 아스날의 공격수가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오늘 이런 전방 압박과 아스날의 탈압박 이런 장면들이 반복이 되면서 오늘 아스날이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하베르츠나 스털링이 결정적인 찬스를 많이 놓쳐줘서 그렇지 오늘 경기의 스코어는 사실은 더 날 수 있었던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에 평균적인 포지셔닝을 보면 아스날은요 하프라인 근처에 살리바와 마갈량이스가 모두 올라와 있습니다. 토트넘 진영에 올라가 있죠. 토트넘은 본인들의 진영에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프라인 아래쪽 갇혀서 본인들의 진영에서만 플레이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큰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두 팀 간의 실력 차이가 오늘 경기는 명확하게 드러났다. 그리고 90분 내내 이러한 계속 이제 전술적으로 아르테타 감독의 전방 압박에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토트넘이 단 한 번도 아스날의 탈압박을 막지 못하고 본인들은 아스날의 압박에 가로막히면서 그래서 오늘 경기는 정말 토트넘 입장에서 굴욕적인 경기였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비판을 받아야 되는 지점은 이런 전술적인 것들에 대한 대처가 너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세트피스로 또 골을 먹혔죠. 현재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아스날을 4번 만났습니다. 4번 만났는데 최근 3경기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는 아스날이 지난 시즌부터 정말 이 세트피스에 정말 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첫 번째 경기까지는 아스날이 아직 세트피스가 엄청나게 주된 전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스날이 세트피스로 완전하게 프리미어리그에서 강자가 된 다음부터 만난 경기였는데 3경기에서 연속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실점을 3번 다 합니다. 토트넘이. 지난 경기의 세트피스 실점 장면과 오늘 세트피스 실점 장면이 매우 유사해요. 어떤 거냐면 지난 경기 장면인데요. 지난 경기에 누가 봐도 뒤쪽에 마갈량이스가 혼자 있어요. 마갈량이스의 제공권을 사용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어떤 동작을 가져가냐면 마갈량이스를 위한 공간, 특히나 이때 당시에 비카리오 골키퍼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비카리오 골키퍼가 마갈량이스를 막지 못하게 만드는 전술을 써요. 이 다음 동작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선수가 달려가면서 이 앞 공간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 공간을 확대해보면 비카리오 골키퍼가 아스날 선수들에게 막혀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마갈량이스는 이 공간으로 뛰는 거죠. 비카리오 골키퍼가 여기서 못 나오니까 이 위쪽으로. 그래서 다음 장면이 됐을 때 마갈량이스는 이 안쪽 공간으로 뛰고요. 이때 비카리오 골키퍼는 가로막혀서 점프를 못하고 달려나와서 여기에 있는 볼을 못 걷어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마갈량이스가 머리에 맞춰서 득점. 오늘 이런 장면을 계속 활용을 해요. 이 장면도 마갈량이스가 가장 일단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 변칙적으로 가긴 했는데 트로사르가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앞으로 달리면서 이번에는 킨스키 골키퍼가 뒤쪽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마갈량이스도 앞으로 달려가고요. 모든 선수가 앞으로 달려가면서 순간적으로 이번엔 토마스 파티가 킨스키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이때 트로사르가 뒤로 빠지고요. 여기서 크로스가 뒷공간으로 옵니다. 그래서 트로사르가 이 볼을 가져갈 뻔한 그런 장면이었죠. 이런 패턴들을 오늘 또 계속 썼어요. 이 다른 장면을 보면 이번에는 마갈량이스를 활용을 하는 건데 아까랑 똑같죠? 지난 경기에 실점했던 장면과 마갈량이스가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마갈량이스의 움직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엔 킨스키 골키퍼의 앞쪽을 막아요. 그래서 모든 선수가 뒤쪽에서 달려 나오면서 킨스키의 앞 공간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마갈량이스가 앞쪽에서 아스날 선수들이 킨스키 골키퍼를 방해하니까 확대해서 보면요. 이런 장면이거든요. 확실하게 방해를 하고 있죠. 마갈량이스가 이 앞으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가 이 앞 공간으로 떨어지는 거죠. 킨스키가 못 나오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선 마갈량이스가 머리에는 못 맞췄지만 순간적으로 점프를 했는데 킨스키 골키퍼가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해냈어요. 그리고 실점할 때 보면 명확한 의도에 또 먹힙니다. 아까 트로사르의 장면처럼 뒤쪽에서 선수들이 뛰어나가는데 킨스키의 뒤쪽으로 뛰어요. 여기서 벽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 마갈량이스가 또 혼자 있습니다. 마갈량이스가 어디로 뛸지를 지금 드라구신이 계속 고민을 하는 건데 여기서 결국에는 이 다음 장면을 봤을 때 킨스키 쪽을 모두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마갈량이스가 뒤로 뛰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뒷공간으로 크로스가 넘어왔을 때 마갈량이스가 편안하게 뒤로 뛰어들어가면서 머리에 맞출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이 장면 보시면 아스날 선수들이 이 공간을 마크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3명의 선수가 마크를 하고 있어요. 킨스키가 여기서 몸을 돌려서 달려나가기에는 이미 벽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크로스가 뒤로 빠졌을 때 킨스키가 확대를 해보면요. 가로막혔어요. 여기서 아스날이 그렇다고 해서 반칙을 한 건 아닙니다. 가만히 그냥 서 있었어요. 그냥 자리를 잡고 서 있는데 킨스키가 여기서 이 찰나의 순간에 요리조리 피해 나와서 쳐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막히고 이때 마갈량이스는 뒤로 뛰고요.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마갈량이스가 머리로 밀어 넣으면서 솔랑키 맞고 득점. 요 득점 장면이 당연히 아스날이 정말 고도의 전략을 짜온 거기도 한데 이런 전략이 최근에는 매 경기마다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스날을 상대한 팀들은 저런 골키퍼를 방해하는 앞에서 방해하든 뒤에서 방해하든 아스날이 계속 이런 동작을 가지고 나오니까 골키퍼를 방해하는 아스날 선수들을 방해하는 선수들을 배치를 해요. 그래서 골키퍼가 조금은 자유로워지도록 전술을 짜거든요. 세트피스 수비 전략을. 근데 오늘 토트넘은 또다시 그것에 실패를 하면서 코너킥에서 또 실점을 했다. 라는 게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뭔가 경기 준비에 대한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당연히 토트넘 입장에서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트넘이 패배를 하면서 이제는 정말 강등권 쪽과 훨씬 가까워지게 됐어요. 이제 13등이잖아요. 근데 13등과 지금 강등권, 요 에버튼까지가 강등권인데 에버튼과의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질 않습니다. 7점 차이고요. 에버튼이 한 경기를 덜 치러서 이기게 되면 4점 차가 돼요. 토트넘이 정말 심각한 순위로 내려가고 있고 오늘 경기는 현재 아스날과 토트넘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경기가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최근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지 그 이유가 전술적으로 아무런 대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또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